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주식 토크 박진감입니다. 오늘 주제는 불성실 공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법학 박사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룹장이라고 하시니까 그룹의 총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이게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법제 상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그 회사 법제 관련된 공시라든가 아니면 상법, 자본시장법, 외관법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이제 국회나 아니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불성실 공시 저희가 주제를 다뤘는데 이 업무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죠? 네, 실제로 그 이제 박 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불성실 공시라고 하는 그걸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시의 유형에도 공시 번복이라든가 아니면 공시 불이행 아니면 공시 변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투자자들은 쉽게 생각할 때는 불성실 공시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불성실 공시가 당연히 이제 회사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올해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일종의 좀 이벤트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거나 실제로 회사가 그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한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좀 허다해요. 사실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건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공시에 대한 뭐 번복이라든지 불이행 변경이 있으면 이거는 뭐 어떤 좋은 재료가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고 악재가 더 심각한 악재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대주 변경이라는 게 한때는 굉장한 호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를 팔고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돈 많은 주주가 들어왔을 때에는 회사의 주가도 상승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요즘 코로나 들어서 아니면 한 5년 전 정도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회사가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손탄다 그러죠. 손타게 되면 회사가 이제 망가지는 현상을 봅니다. 네, 많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이제 투자자들한테 호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최대 주주 변경을 했더니 이 회사가 사모펀드였고 사모펀드가 실제로 이 회사 약간 좀 키우더니 주가 조작하고 나가버리더라. 불성실 공시. 일단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안 좋죠. 어감이 성실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시 번복, 불이행, 변경 좀 단어들이 약간씩 다르죠. 공시는 사실 시장과의 약속이죠. 투자자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시 번복, 불이행, 변경을 약속으로 한번 바꾸자. 공시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약속 불이행, 약속 번복, 약속 변경. 이거 좋은 말인데요? 예. 약속 불이행. 이게 약속한 장소에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발뺌. 그냥 약속한 적 없다. 발뺌하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고 약속 번복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냥 취소해버린 거죠. 취소할 수도 있고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온 걸 수도 있죠. 이거는 다시 볼 사이가 안 되는 거죠. 손절해야죠 이제. 손절 상황이고 약속 변경이다 그러면 이게 약속 날짜 다 왔는데 다음 날로 나 못 나가겠어. 네, 다음 날로 바꾸던가. 다 정말 이게 손절해야 될 상황인데 그 중에서 특히 약간 어감상 불이행, 번복이 좀 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가장 안 좋은 건가요? 실제로는 번복이 가장 이제 그리고 가장 유형이 많은 거는 공시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공시 변경은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코로나가 되고 나서 실제로 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든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럼 실제 케이스를 몇 개를 한번 볼까요? 최근 사례로 우리 그룹장님께서 뽑아준 사례 중에서 최근 사례를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1월 27일에 더코디라는 회사가 이게 공시 불이행과 번복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도 결정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거짓 또는 잘못된 공시다라고 해서 벌점을 무려 13.5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점 이상이니까 일단 매매 거래 하루 정지예요. 정지고 8점 이상 받게 되면 정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기 뭐냐 기자님이 뽑으실 때 지금 아마 공시 불이행 사례로 더코드랑 커머스 마이너 뽑으신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연관되어 있어요.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그리고 실제로 커머스 마이너도 벌점 14점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게 8점 이상이면 매매 정지고 그 다음에 15점 이상이면 또 상장 실질 심사라 그래서 상장 폐지할 건지 말 건지를 심사하게 돼요. 예, 폐지의 심사대에 올라갑니다. 예. 그럼 지금 더 코디, 커머스 마이너 전부 다 간당간당한 거네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벌점을 받으면 1.5점만 더 받고 커머스 마이너는 1점만 더 받으면 이제 실질 심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회사가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더 코디가 커머스 마이너 원래 이름은 이제 ESV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이 지분을 이제 팔려고 했다가 그게 계속 번복되고 하면서 두 개가 이제 연관고리가 있는 거죠. 더코디는 22년 5월 4일 날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커머스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22년 10월 28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 불이행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최대 주주 변경 갖고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 번복, 그러니까 약속 번복을 보면은 1월 27일에 나온 또 공시입니다. 라이온 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최대 주주 변경이네요.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기로 했었는데 돈을 안 낸 거예요. 돈을 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임원 선임도 못하고 그 계약이 전면 해제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계약은 이미 주총 전에 체결됐고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했어야 됐는데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시를 이제 나중에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벌점 5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앞서 봤던 것보다는 벌점이 좀 낮고 다만 이 라이온 캠텍을 보니까 2년 전에 약 2년 전 2020년에도 공시 번복이 한 차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이제 처리한 건데 사실은 영업 기밀이긴 한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금이 모자란다는 의미일까요? 네. 전환사채라는 개념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지분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필히 조금 많이 발행하게 되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이미 회사 팔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지를 못하니까 철회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발행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지금 최대 주주 지분보다 발행 결정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됐다라고 하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심해 봐야 돼요. 전환 시점이 됐을 때에는 주가 하락도 불가피하게 좀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성실 공시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채 발행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공시 변경을 보면은 한성네오텍이라고 작년 12월 1일에 공시 변경 공시했는데 여기는 이제 유상증자 납입일이 그러니까 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찍어냈는데 그 돈 들어오는 날짜가 계속 바뀐 거예요. 6개월 이상 바뀌다 보니까 공시 변경에 해당해서 벌점 7점.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면 22년 8월 3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이었군요. 그렇죠. 납입기일이 6개월 이상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돈 안 냈다. 그렇죠. 이 한송네오텍도 공시를 좀 추적하다 보면 작년 7월달에 아까 말씀하셨던 12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해서 벌점을 한번 받았고 그게 철회되고 다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납입일이 연장되면서 1년 사이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두 차례나 지정이 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불성실하게 공시한 곳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불성실 공시가 생기잖아요. 거의 악순환이에요. 담당자가 변경이 돼요.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나중에 온 담당자가 전에 있던 담당자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터지면 다 불성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회사가 보통 불성실 공시를 막 여러 번 하게 되죠. 네, 친구 사이에도 자꾸 이렇게 밥 먹자고 해놓고 약속 어기는 친구 정말 기분 나쁜데, 돈이 걸려 있는 이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공시원복이 잦은 기업들은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지정 절차, 아주 표로도 나가겠지만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공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공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이행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 그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질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거래소가 그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나와요. 일단 예고를 먼저 예, 예고를 때려요. 니네 지금 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소명하든지 증명해라. 어떻게 한 건지 증명해라 라고 해요. 그럼 상장법인이 딱 했을 때 저 물 주기로 했었는데 다 줬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해요. 이의 신청도 들어왔고 우린 지정 예고했고 이거를 누가 결정해 줄 판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불성실 공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열어요.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딱 보니까 에이 니네가 일부러 안 했네 라고 하면 불성실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했다, 할 거 다 했네 라고 하게 되면 불성실 공시 범위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불성실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의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전부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따져야 되겠죠.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뭐 1점을 줄 것인지 2점을 줄 것인지 3점을 줄 것인지 이런 걸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1점, 2점, 보통 2.5점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 그 점수가 8점이 넘게 되면 1일간 매매거래 정지. 8점 넘으면 매매거래 정지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죠. 개선 계획서를 내라. 니네 스스로 자체 조사한 결과와 함께. 보통은 이제 개선 계획서를 잘 요구하지는 않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타법인 출자라든가 감자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시 번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소가 이제 상장회사에게 물었고 상장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은 사실 투자자들이나 저희 기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오픈하는 게 되게 쉽지도 않거니와 이게 투자 정보처 안에서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가 어떻게 하겠다까지 적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때 그 여기 계신 분의 대표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해요. 디테일하게 요구해서 우리 회사가 언제 뭐 할 거고 뭐 이걸 할 건데 이게 오픈되는 순간 내부자 거래가 확률이 커요. 오픈해야지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시가 이행될지 안 이행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공시 불이행이 돼버리면 공시 번복이 돼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차원이 있군요. 그러면 왜 이 벌점이 5점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 좀 거래소의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공개되면 투자자들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그것도 해봅니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점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 정지가 하루가 되고 아까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최근 1년간의 벌점을 합산하고 1년 지나면 다시 뭐 제로에서 출발하고 이런 개념인가요? 이게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5점이 1년 안에 벌어졌으면 실질 심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15점이 1년이 지났을 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멸은 아니죠. 예, 소멸의 개념이 아니라 1년간 15점 받았으면 무조건 실질 심사로 가는 거고 1년간 8점 받았으면 1일 동안 매매 거래 정지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됐을 때 니네가 15점이 아니고 빵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면은 또 공시 책임자들을 교체시키기도 하고 또 교체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는 늘 교육 좀 해라 이런 요구도 하죠, 그죠? 그럼요, 많이 하죠.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 공시 책임자 담당자들을 직접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조금 오늘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좀. 불성실 공시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존재하긴 해요.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순수하게 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는 거 있고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전환사채, 그러니까 증자랑 관련된 부분 아니면 감자랑 관련된 부분, 그다음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차치한다고 하면 기업의 어떤 피치 못할 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너그러이 좀 양해해 주시는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시라는 것은 약속인데 우리가 친구가 약속을 고의로 파기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투자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라보시면 고의로 몇 번 계속 약속을 파기하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